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현장 금융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문명순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교육의 대가 유재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금융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그 시간 됐으면 하는데요. 네. 요즘에 보면 돈이 없으신 분들도 특히 어르신들도 네. 사기를 많이 당한다면서요. 그럼요. 엄청 많이 당하고 근데 계십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놈 목소리를 듣고 돈을 털리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약 1,000억 가까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당했는데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나 돈이 없는데 싼 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리고 신용도가 약해서 뭐 이금융권이나 이렇게 비싼 금리로 쓰고 있는데 낮은 금리로 바꿔줄 테니까 돈을 바꿔라.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거기에 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3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 올려주고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또는 뭐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자영업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급전이 필요한데 전화가 와서 네. 예, 은행에서 대출 받을 형편이 안 되더라도 싸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서 그 수수료를 또 편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죠. 좀 10여 년간 지금 정부가 그렇게 보이스피싱과의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데 네. 요즘에 그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이게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17년은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은 2천억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약 83%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금융사기를 당한 게 신고된 것만 4,440억이나 됐습니다. 네, 4,440억이면은 사실 신고가 안 된 금액도 그에 못지 않을 텐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조심을 해야 금융사기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렇게 이제 대출 빙자형 그 사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0%에 해당이 되는데 대출해준다, 뭐 싸게 해주겠다, 신용등급 올려주겠다 하면서 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장과 도장을 아니 통장과 카드를 나한테 주면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메시지도 오고 뭐 전단지도 오고 이렇습니다. 돈이 없던 차에 뭐 은행에 가면 10원만 내면 통장하고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이 범죄자들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네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금융감독원 대포 네. 통장 근절 협의회에 참여를 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이 급한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이 평균 잔액을 쌓을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대출도 싸게 해주고 돈까지 준다니. 네. 그러면 이제 계좌번호도 불러주고 그러면 네. 정말로 돈이 들어온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납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그러고 나면 한 2, 3일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재화 씨, 당신이 가해자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통장의 잔액을 평균 잔고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선의로 믿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 보이스피싱 사기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화질을 해서 그렇죠. 돈을 네. 받을 때 그 돈을 받는 그 통장으로 활용해 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게 대포 통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공범이 되는. 그런 그러면 상황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 돈을 보낸 그 사람들이 법으로 제소를 하게 되면 그놈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불쌍한 대출 사기 때문에 통장 빌려준 그 유재화면 유재화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건가요? 가해자가 되나요? 네, 그 사람도 가해자가 함께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통장이 범죄에 활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놈 목소리에 속아서 계좌번호 불러주고 현금 인출해 준 것 때문에 돈을 반납한 것 때문에 가해자도 되고 법으로 불려다니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금융거래 하는데 뭐 피해도 있나요? 이제 확실히 소명이 되면 뭐 그거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 금융권에서 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 타거나 아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좀 빌려 쓰고자 했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정신적 뭐 금전적인 피해가 함께 따르게 되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10여 년이 벌써 보이스피싱 나온 지 2006년 5월 18일이더라고요. 네. 최초로 보이스피싱이 네. 공식적으로 발생한 게 왜 네. 이렇게 점점 늘어만 갈까요? 그러니까 이 자꾸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범죄도 나날이 그냥 발달되고 있고 진흥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흔히 뭐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메모리 해킹 그러는데요. 네. 이제 내일 모레가 세월호 이제 5주기지만 지난번에 그 피해자를 봤더니 세월호 동영상을 보세요 하고 문자가 왔더래요. 네. 근데 가슴 아픈 마음에 그걸 눌렀대요. 그랬더니 네. 또 뭐 돈 빼간다면서요. 아, 그거를 이제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밑에 있는 그 인터넷 주소창을 누르게끔 유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택배가 뭐 반송이 됐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 청첩장. 돌잔치입니다. 뭐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예. 돌잔치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상당수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걸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택배가 반송됐습니다. 뭐 이걸 눌러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누르면 이제 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돈도 편취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전화를 또 편취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네. 자, 여러분 문자로 들어오는 거, 뭐 링크 하려는 거 함부로 누르지 맙시다. 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왔을 경우에는 절대 그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바로 위에 휴지통이 있는데 삭제를 하셔야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 그 나쁜 금융 사기범들이 좀 사기를 못 치게 하려면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좀 동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나 아니면 각 금융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뭐 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워낙 진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도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전화가 왔다. 또 최근에는 뭐냐면 SNS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뭐 누가 다쳤으니까 돈을 얼마 보내달라 이런 사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는 지인이면 그 사람한테 별도로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참 금융사기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주의하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동감입니다. 자,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 유의사항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죠. 네, 전화가 와서 싼 이자로 바꿔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수수료라든지 무슨 신용을 올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 그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휴대폰에 요즘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그거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또 최근에는 뭐 사건 번호까지 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확인하라 이런 걸 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사건을 연루되어 있으면 등기 우편으로 오지 메시지로 오지가 않습니다. 아, 검사다, 뭐 판사다 네, 이래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는 거 말이죠. 네, 네. 아, 진짜 검찰 어르신들 조심해야 될 거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 전문가 문명순과 함께 우리 금융교육의 대가 유재하 교수님과 함께 보이스피싱 돈이 없어도 당할 수 있다 편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손 흔들어 주세요, 교수님. 네, 모두. 네.